지난달 11월 달에 19세에서 4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과 그 1000명의 대답은 어떻게 달랐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이 행사를 위해서 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설문조사를 어디서 진행했냐면 국내 최대 리서치 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딱 결과만 발표할 수 있겠지만 와, 이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리서치 컨텐츠 사업부에서 계신 최선혜 부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인식의 그 결과가 어땠는지 1000명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랑 같은지 다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컨텐츠 사업부에 계신 최선혜 부장님입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또 밖으로 나와 보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뭐 삼성이나 LG 이런 회사 앞에 국내 최대 이런 수식어 안 붙이잖아요. 저희 마크로밀 엠브레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일요일 날 직장인인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회사는 아마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마케팅을 준비하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회사 이름이에요. 아마 TV에서는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기관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저도 이 마케팅을 담당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이 리서치를 꽤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제 하는 업무의 롤과 역할을 좀 바꿔서 좀 다른 일을 하게 됐죠. 한 해 동안 소비자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니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좀 많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책을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듣도 보지 못한 책들이 2010년도부터 있었어요. 이 책을 직접 집필을 했었고 쭉 올라가다가 2016 대한민국 트렌드부터는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낸 것은 이제 2020 대한민국 트렌드였으면 좋았겠지만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트렌드 모니터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꽤 오랫동안 그 사이트 이름을 따서 2020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을 집필을 했고요. 공동으로요. 집필을 했고 여기저기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잘 아시는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피임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 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조사밖에 모르니까 그냥 조금씩 알려드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트렌드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 피임이나 피임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10년 동안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겠다 싶었기 때문에 이 조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조사를 기획했을 때는 어떤 기업, 회사, 제약회사, 병원, 학교 이런 기관에서 프로젝트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대중 소비자의 한 입장에서 이 피임약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했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 결과는 앞서서 봤던 뭐 캠페인에서 나오는 여러 결과들도 있었지만 대중 여러분들의 어떤 리얼 보이스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사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 조사예요. 저희 사이트에 릴리즈된 자료가 올라온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은 자료고요. 직접 구매해야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여러분들은 공짜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만 19세부터 44세까지 성인 남녀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44세로 끊었던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45세 이상부터 약간 폐경을 경험한다는 여성분들이 많다는 조사 집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임이나 임신에 대해서 조금 관여도나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44세까지를 나이를 좀 제한을 뒀고요. 19세 이상부터 44세 남녀 100명씩 총 1000명으로 쿼터를 할당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사실은 10대 청소년분들의
인식도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조사법상 사실은 청소년 친구들한테 뭔가 조사를 하는 게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성행동 관련된 부모 동의가 있으면 아이들이 잘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온라인 조사에서는 성의식과 피임 등에 대해서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참여 의향이 있는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한번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저희가 분명히 결혼과 동거 이런 인식에 대해서 예전에 물어봤을 때는 1000명 조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1000명 정도가 거의 탈락해요. 안 하겠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봤더니 112명 정도가 탈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응답률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그만큼 성에 대해서 그렇게 뭐 꺼려하는 분위기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조사를 기획하면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대중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건 딱 3가지였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피임을 하고 있지?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피임 방법 중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피임 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복용을 하고 있을까? 이 3가지가 가장 궁금했고요. 그 첫 번째 피임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경험해본 피임 방법은 콘돔이 대세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 나온 게 문제죠. 이게 피임 방법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아니잖아요. 저희 실생활에서 저런 단어를 잘 쓰지도 않죠, 사실. 그냥 막 하는 거잖아요. 밖에다가 그냥 하는 건데 질외의 사정과 배란죽에 따른 자연 피임이 제외하면 정말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피임 방법은 딱 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콘돔하고 피임약 복용, 그렇죠? 근데 피임약 복용은 16.6%밖에 복용률이 낮아요. 다만 25세부터 34세까지는 40%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피임 방법은 뭘까요? 콘돔이에요. 역시나. 그런데 응답률의 차이는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바람직한 피임 방법으로 정관수술하고 피임약 복용을 꼽고 있어요.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이 상위 3위에 랭킹된 저 3가지 방법을 응답자 특성별로 좀 봐주시면요. 남성보다 여성이 정관수술이나 피임약 복용이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피임약 복용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바람직하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피임에 가지고 있는 피임 방법은 콘돔이에요. 문제는 20대 때 처음 피임을 방법 선택한 대안이 콘돔 외에 여전히 질외의 사정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아마 청소년기 때 접했던 피임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콘돔으로 지배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뭔가가 계획되지 않은 거가 일어났거나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피임약 복용은 피임 방법으로 선택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3.6%밖에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콘돔밖에 모르는 지금까지 보시면 경험했던 거, 바람직한 거, 처음 해본 거 다 모두 콘돔밖에 없어요. 그럼 콘돔밖에 모르는 진짜 이유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피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일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돔 사용이 대세가 된 건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피임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하는 거라는 인식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놀랐는데요. 피임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여성들도 낮아요. 그럼 누가? 피임은 남성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고 여성이 특히 저연령층 여성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암암리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니 지금 잠이 청오냐? 빨리 청오냐고 지금 잠이. 아, 또 와 그러는데 먹고.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어? 조심하라 했잖아. 씨. 나 그냥 하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이거 자기 것인 줄 알죠? 어디 썼는데? 안 썼나? 주세요.
뭘요? 그거 제 거예요. 콘돔? 지금 보시면 되게 대중미디어나 이런 미디어 자체에서도 굉장히 쉽게 피임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걸 다시 보게 되면서 피임은 남자가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식이 그렇게 잡혀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콘돔이 대세가 된 이유 두 번째를 한번 더 보도록 해볼게요. 피임을 하지 않은 성관계는 무책임한 일이다 라는 물음에 동의율이 여성이 훨씬 높아요. 그죠? 자, 그런데 피임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 라는 동의율에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높아요. 사실 이 대목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피임을 하지 않은 성관계가 무책임한 일이다 라는 응답률이 사실은 50%의 남성률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죠. 뭐 이건 어떻게 본다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장표에서 질외 사정이 왜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콘돔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무책임한 일은 아닐 걸이라는 생각이 남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준비 없이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피임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라는 것에 여성의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에 설명드릴 피임 약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일 거라고 좀 추정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콘돔밖에 모르는 진짜 이유가 피임이나 피임약에 대한 지식 수준이 너무 얕아요. 잘 몰라요. 10명 중에 3명이 채 안 돼요. 피임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난 잘 알고 있어 라는 응답이 10명 중에 3명이 채 안 되고요. 피임약은 더 심해요. 10명 중에 2명도 안 돼요. 10명 중에 1명이 나 피임약에 대해 좀 알고 있는데 라고 응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피임에 대해서 지식이 낮다고 우리가 성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은 많잖아요. 근데 여전히 남에게 물어보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기 때 배웠던 그런 피임에 대한 성 지식에 대한 내용이 다인 경우가 많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어요. 피임이나 피임약 지식은 몇 명이 안다고요? 10명 중 2명이 안 돼요. 그죠? 나도 모르면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학교 수업 외에 나보다 더 모르는 애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 지인 친구한테 물어보는 응답이 두 번째죠. 그리고 이게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던 책도 보고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봐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 친구들이 이 성 관련 지식을 어디서 얻냐면 인터넷보다 친구한테 얻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또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그 친구도 몰라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계속 전달되니까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뜨악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청소년기 시기 남학생 애들이 콘돔 약을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불법은 아니죠. 어려운데 이 친구들이 돈이 또 부족하고 하니까 콘돔 대신에 어떻게 했냐는 물음에 랩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EB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성 지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봤을 때 피임 방법으로는 피임약보다 콘돔이 대세로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는 남성이 피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피임약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피임약이 관심도 별로 없어요. 피임약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안전하다는 생각도 별로 없는 듯해요. 심지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피임약보다 다른 피임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10명 중 6명 이상은 특히나 25세, 29세 여성애 같은 경우는 더 10명 중 7명이 아닐걸? 피임약보다 다른 게 더 괜찮을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캠페인에서도 보셨겠지만 피임약 관련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객관식을 막 주고 꼽은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적게 했어요. 피임약 들으면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 떠오르는지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1000명의 응답값을 다 추린 겁니다. 물론 그중에는 뭐 피임약 브랜드도 나오고요. 뭐 회사도 나오고 아까 그 아이돌 이름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인 내용의 범주를 묶어본 결과 건강에 좋지 않으니라는 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건강에 좋지 않은 이미지에 어떤 응답들이 있었냐? 부작용이 있거나 장기 복용은 좋지 않다. 몸에 해롭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혹은 난임에 혹은 기형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응답이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 봐주시면 여성이 먹는 약인데 여자가 고생하고 여자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좀 있어요. 이 피임약 자체가. 그래서 피임약에 대해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인식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한 정해진 시간에 챙겨 먹어야 한다는 불편한, 귀찮은, 번거로움, 이런 것들도 피임약에 갖고 있는 인식들이었습니다. 물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아준다거나 생리주기 조절한다는 응답도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드물었어요. 일단 피임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복용률은 높지가 않아요. 10명 중 3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염려돼서라는 응답이 훨씬 많죠. 주로 무월경이라던가 생리외출혈, 임신 문제, 구토, 여드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염려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피임약 복용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각종 질환이나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자칫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죠. 근데 심지어 실제 경험한 적도 있어요. 2명 중 1명꼴로 부작용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죠. 아마 이렇게 경험 사례가 있다면 이 다음번에 다른 친구가 저한테 피임약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복용자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가 전달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향후에 그래서 복용 의향은 있지만 궁금한 것들은 바로 저 정확한 피임약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좀 생기죠. 아니 그렇게 부작용도 많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경험도 했는데 복용 의향은 있어요. 10명 중 6명, 10명 중 5명. 복용자, 복용 경험자.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굳이 꼭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임약을 복용하는 목적이 여러분들과 아까 나왔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피임 목적이 아닌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는 이유가 피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리주기 조절을 위해서 먹고 생리양 조절을 위해서 먹고 이런 이유로 먹고 있는 것인데 복용률은 낮아요. 근데 여성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피임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수영장을 가거나 중고등학교 때 수영으로 무슨 평가를 받거나 수능이 있거나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여성들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복용률은 3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 우리 사회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이 성에 대해 되게 개방적으로 생각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성이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피임약을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꺼려지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오해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피임 목적이 아님에도 피임약 구매 자체가 꺼려진다는 응답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인식에 결핍이 있거나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요즘 TV에 피임약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에 10명 중 6명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피임약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냐? 아니요. 10명 중 2명. 그럼 피임약 사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다. 10명 중 6명이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왜 피임약 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임이나 성관계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교육도 이렇게 되려면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죠. 현재 교육은 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임약에 대한 교육을 어려서부터도 시켜야 된다는 응답이 많아요. 이런 나뭇잎 교육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사실적인 묘사를 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는 이미지를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유료로 이제 게티 이미지라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미지를 다운을 받는데 저 피임약 성교육 관련된 쳤을 때도 저 이미지에
야채, 채소를 이용한 성교육은 굉장히 많아요, 이미지가. 근데 피임약에 대한 건 한 컷도 없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여성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피임에 대한 방법이 많이들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많은 조사 결과가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시거나 그럴 것 같았어 혹은 짐작했던 내용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라는 데이터가 주는 힘은 강력하죠. 뭔가 문제를 바로 보게 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피임이나 피임약에 대한 문제점이나 왜곡된 정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결과였길 바라고 그 출발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이제 정말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그냥 머릿속으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하던 것과 이제 1000명을 딱 조사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과는 정말 좀 다른 느낌이네요. 속이 시원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최선혜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지금 이제 또 정보 전달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1000명 조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흥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결과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결과가 부담스러웠다. 네, 이렇게 정말 왜곡된 성지식이나 피임에 대해서 부정적일지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조사하면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조사에서 좀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조사에서 빠져서 다른 분들은 돈 내고도 못 듣는 걸 지금 들을 수 있는 거네요? 아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조사에서 그 문항이 네.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뭘까요? 뭐냐면 내 여자친구가 피임약을 먹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게 빠졌어요. 내 여자친구가 피임약을 먹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 질문. 처음에 든 저 연령층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인식 캠페인에서 보니까 나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는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아마 30대 이상, 40대 이상 분들은 만약 내 여자친구 혹시 내 배우자가 피임약 먹는 거를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봤을 때 다른 생각이나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이 조사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좀 그런 거 넣어서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주관식으로 하나요? 객관식으로 하나요? 주관식으로 해야죠. 주관식으로. 네네. 그죠. 좋습니다. 일단 이게 또 아쉬움 우리가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을 남긴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정말 데이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또 자녀와 또는 주변 조카들도 있고 어떻게 좀 대해야 될지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겪은 경험까지 들려주신 우리 최선혜 부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주셨고요.